예, 됐습니다. 마이크 안 되는 거 같아요. 마이크 저쪽에 오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저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꽃은 추위가 있어서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창원 강의 다녀오신 분들 소감 잠깐 들어보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세요? 여맹쌤 해야죠. 지난주에 김 원장님하고 조규현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노은석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김대진 원장님하고 다섯 명이서 창원 갔는데 이번에는 신장하고 하복부였는데 44명 정도 종합병원 선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아, 종합. 예. 그래서 신장 소판 좀 기본은 좀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잘 하복부는 조경을 하시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다. 그래서 다 리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다 경청하시더라고요. 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그러는지 그렇게 하시고 또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같이 창원 대웅초파 아카데미 오백시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는 창원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83년부터 86년까지 마산통합병원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족, 집 사람하고 큰애하고 거기에 3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창원 갔을 때는 그 뭔가 이번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창원에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부대에 갔습니다. 우리 부대 자리는 지금 마산시 월령도 600번지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가 돼버리고 우리 부대 본부 건물도 없어지고 그 앞에 연못이 하나 남았습니다. 연못에 이제 국군 의료의 요람이라고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자리가 역사의 장소입니다. 그 옛날에 대한제국회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외에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또 한국이 차지했는데 그 우리 의무사령부가 거기서 군진이학이 최초로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군의학교 의무사령부가 마산에서 생겼죠. 그 후에 이제 우리 대구로 왔다가 지금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산통합병원 원장님들이 역대 전부 다 보면 거의 다 의무사령관이 계셨어요. 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 틀림없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막 나고 그 당시에 참 마산통합 갈 때는 괴로운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병원에는 참 놀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고 알바 자리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왔던 쌤이 44명인데 전부 다 종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명단에 옛날에 내가 알바했던 병원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동마산병원부터 시작해가 뭐 마산, 진해, 창원 그쪽으로 다 병원 나오고 종병에 있는 내과선생님 오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마산 시내 아구찜 먹고 마산 아구찜은 대구 아구찜과 틀립니다. 그 대구 아구찜이나 서울 쪽은 이제 생아구를 했는데 마산은 아구를 왜 했냐면 건아구라 해서 아구를 말로 씁니다. 바닷바를 말라가지고 딱 뽀득뽀득하게 한 다음에 찜을 할 때 물에 불러가지고 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아구찜은 조금 그 조리 시간이 더 깁니다. 근데 정통 오리지널 아구는 건아구 찜입니다. 먹고 그다음 그 옆에 코아 양가라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코아 양가에서 빵 먹고 거기에서 또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문신박물관이 있습니다. 문신박물관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게 마산에서 자랑하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우리나라 조각가 중에서 아마 굉장한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 박물관이 추산도에 이렇게 마산이 이렇게 높은 산 비탈에 있거든요. 박물관인데 박물관 정말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법 관객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 사람 하고 갔더니 가이드가 60 넘은 가이드가 여자분이 계셔가 이제 그 문신의 일대기를 다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예술가로서 사연이 정말 많은 일대기입니다. 나중에 시간 안 되면 문신의 그 일대기를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 문신의 참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프랑스에서도 인정받고 굉장한데 좀 일본에서 태어나고 또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일본에서 했고 좀 성격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우리나라 미술가 하더라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 주류가 못 되지요. 그러나 이게 예술 작품에 비해서 평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문신카마 전부 다 뭐라 하느냐면 몸에 문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문신 이야기를 들은 걸 한번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일부 강의는 토픽 강의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규현 선생님이 고위험 강연에서 보이는 결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2탄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어서 초파 세팅에 대해서 이재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재준 선생님 많이 안 오셨습니까? 예. 조규현 선생님 먼저 아마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정리가 있으면 정리 발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정원내과 조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절성 간질환 중에서 보이형 간에서 생기는 이제 보이는 결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맑은 고딕을 많이 쓰는데 이 컴퓨터는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종양을 초음파 소변 기술할 때 이제 고제네스티 그리고 마진 그리고 할로 그리고 포스테리어 고스트 인핸스먼트 라테럴 섀도잉의 유무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모자이크 패턴하고 기타 소변들 특히 이제 혈관 침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고제네스티는 ACCC에서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호모지너스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가 많고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코가 증가하고 이런 이제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 파이브로시스에 의해서 이제 믹스백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고에코로 보이는 이런 이제 펜 메타볼포시스나 사이너소이드 딜라테이션, 섀도 그래놀라 패턴에 의해서 티슈에 의해서 이렇게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가 뚜렷해지고 다시 불분명해지면서 이런 대상형이나 디퓨즈 미만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로는 로우 에코의 림으로 보이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눌린 조직과 간실질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리프렉션에 의해서 라테럴 섀도잉이 보이게 되고 사이즈가 적고 흠질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제 후방 음영 증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모자이크 패턴은 이제 큰 노들 안에 여러 개의 노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이즈가 클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cm가 넘으면 한 48% 정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생기는 기전은 세 가지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절주의 파급형이나 신유형 앞 시간에 크로스 피처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걸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로 이제 피막히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피막이 남아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한 결절 내에 이제 다른 분화도와 성장 속도를 가진 암 조직이 여러 같이 있다가 만나면서 섬유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다결절 융합형과 같이 여러 개의 결절이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섬유대가 잔존해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기전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CCC의 여러 가지 앞에도 이야기 드렸던 소견들이 다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이지만 특히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노들 패턴인 경우에 이제 아주 ACCC에 스페시픽하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결절에 비슷한 에코에 이런 결절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경우 크로스상에도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과 크기의 결절들이 보이는 경우가 되겠고 박선호 원장님 케이스인데 약간 아이소이코익한 경우 그리고 하이포이코익한 이런 결절들이 한 결절 내에 보이는 경우 비슷한 에코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결절이 한 결절 내에 보이는 이재준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거의 이러한 소견을 보이면은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는 ACCC로 진단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저 인베이전은 주로 폴타입에 있는 인베이전을 하게 되는데 간혹은 간정맥이나 이제 대정맥이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애호가 아주 나쁜 거고 그리고 브랜드 스롬바이라고 하는데 암 말고 리보시로시스 자체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혈전과 간별점은 혈전과 연결된 종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폴타입에 있는 식경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지 그리고 혈전 내에 이런 혈류시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저 인베이전이 있으면은 물론 다른 캔서들도 안저 인베이전 할 수 있겠지만은 리버에서 보이는 경우에 이제 ACCC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스페시fik한 파이닝이 되겠습니다.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인데 리버시로시스보다는 좀 약간 헤테로지너스한 이런 이제 에코로 보이지만 뚜렷한 매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폴타입에 있는 뇌에 스롬바이 안저 인베이전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캔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컨트롤 벌징이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험프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ACCC는 이렇게 이제 벌징되는 특징이 있고 이제 리트랙션 옴플리케이션을 보이는 경우 이제 CCC를 주로 배입을 하는 그런 소견이 되어 있고 헤만지오마에서는 이제 플랫한 서피스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헤만지오마 저번에 강의할 때 이제 논문인데 여기서는 46%까지 이제 헤만지오마에서도 그런 윤곽 돌출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3cm가 넘는 경우에는 그런 소견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꼭 그 컨트롤을 보고 이제 진행하는 거는 특징적인 소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림프절 전이나 간종대, 복수, 담도 침범 같은 이런 소견들은 다른 캔서에도 다 같이 보이는 특징이 되겠고 케이스는 책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온말 변변이 보이지 않는데 담도가 늘어나 있었는데 ACCC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담도 확장만 있을 경우에는 ACCC보다는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플러를 이용한 그 특징들이 이제 종양과 다른 종양과 감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바스켓 패턴이라고 해서 그 이제 튜머 주위를 둘러싸는 경우 그리고 베슬이 튜머 안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ACCC를 페이버하는 소견이라고 알려져 있고 스파 패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경우는 헤만지오마 그리고 디퓨어링 우위하는 경우에 메타스타시스를 페이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에 베슬린 튜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센시티브하지 않고 또 이제 기계나 이제 종양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디텍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스페시픽한 소견이나 센시티브한 소견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스켓 패턴을 볼 수 있고 베슬린 튜머라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C의 총파 소견을 정리를 해보면 할로우가 있고 라테랄 쇄도잉, 포스트 어코스틱 인해수먼트는 사이즈가 적고 이제 호모지너스한 경우 생길 수 있고 모자이크 패턴과 안저 인베전이 있는 경우는 이제 좀 스페시픽한 그런 파인딩이 되겠고 컨트롤 벌징이나 도플러에서 바스켓 패턴이나 베슬린 튜머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GCC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US와 같은 이런 저형진강 이미지는 CT나 MRI도 마찬가지고 동맥기에는 아테리얼 하이퍼바스큘라리티에서 고에코로 보이게 되고 지형기에는 이제 와시아웃이 생겨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CUS는 소나조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캔서셀 내 캔서 내에 이제 쿠퍼가 셀이 잘 없기 때문에 이제 10에서 30분 쿠퍼 베이스에 이제 그 간실질은 이제 밝게 조용히 되고 병변은 조용히 되지 않는 이러한 대조도를 이용해서 간세포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T도 뭐 마찬가지로 역시 동맥기의 고음령, 그리고 문맥기와 지형기의 저음령으로 관찰되고, 그렇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캡슐이 동맥기에는 검게 보이고 지형기에서만 흰태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기에 보면은 저음령으로 결절이 보이고 그를 둘러싸는 이제 흰태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캡슐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콜라겐 파이버가 조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작은 세포, 특히 이제 고분화 간세포암인 경우에는 간동맥에 대한 공급도 불충분하고 또 이제 간문맥에 대한 공급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동맥기에 조형이 잘 안 되고 또 문맥기나 지형기에도 저음령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분화 간세포암에서 지형계에서만 저음령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ACCC가 의심될 때는 지형계를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T 소견인데 이네스 전에는 이제 덴시티가 주위와 같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아테리얼 베이스에는 이네스가 되고 딜레이 포탈 베이스에 약간 와시아웃이 되는데 딜레이까지 가도 이제 거의 주위와 비슷한 그런 테스트를 보입니다. 이네스먼트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할로가 이네스 되는 게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MR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아테리얼 베이스에 이네스먼트가 되고 그리고 포탈 베이스에 와시아웃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딜레이 베이스에도 한 시그널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캡슐이 이제 이네스 되는 패턴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MR은 뭐 그래도 ACCC가 초음파나 CT만으로 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1에서는 그 분화도나 내부 변성, 그리고 포펫이나 크로시스, 헤모리지 등에서 신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T2에서는 하이 시그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그 이네스 패턴만큼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제 하이그레이드 DN과 얼리 ACCC에서는 이런 T2에서 하이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감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제는 여러 가지 사용되는데 이제 보통 가도리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CT나 CU에서 같이 동맥기에 조형 증강이 되고 문맥기 지형계에 와시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MR 소견인데 아테리얼 베이스에 이네스가 되고 T1에서 포탈 베이스 그리고 헤파토빌리어리 베이스에서 와시아웃이 되고 T2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고 그리고 디퓨전 웨이티브 이미지에서 이제 하이 시그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T2의 하이가 좀 중요한데 헤만지오마하고 시스트도 하이 시그널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 시그널이라도 이제 헤만지오마나 시스트는 더 높은 그런 하이고 이거는 뭐 인터미디에이트 정도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간세포 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고위험군에서 이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됐을 경우에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먼저 1cm가 넘는지를 봐야 되고 1cm가 넘지 않으면은 6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cm가 넘는 경우에 이제 CT, MR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면은 이제
간세포원으로 진단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CT, MR 그리고 CUS를 시행해서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cm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가 거의 영상 소견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중요한 소견들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여기서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CT, MR에서 이제 동맥기에 조형 증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문맥기, 지형기에서 이제 와시아웃이 보이는 경우, CU에서도 마찬가지로 와시아웃 소견이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했고, 보조적인 영상 소견이 이제 디프에서 이 하이 시그널인데 이거는 이제 중등도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그리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보이는 경우가 보조적인 영상 소견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초음파 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캡슐이 있거나 모자이크 패턴, 노들 패턴이 있는 것이 이제 HCC를 좀 더 페이버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디오그래피에 나오는 이제 다른 나라 기준인데, 역시 1c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cm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뒤에 팔로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입니다. HCC의 센시티비티는 초음파의 센시티비티는 한 60% 정도 됩니다. CT/MR보다는 좀 못하고, 그리고 이 메타 어널리시스인데 센터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은 30%에서 100%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좀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LC 환자에서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충분한 이런 스크리닝 툴로 사용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센시티비티를 떨어뜨리는 인자들은 이제 RNDN 중에서 이제 작은 HCC를 잡기가 힘들고, 또한 아이소에코익 한 경우나 디퓨즈 ACC 같은 경우는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감별 진단이 어렵고, 초음파 자체에 대한 이런 제한과 환자의 바디 헤비투스 등에 의한 이런 제한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40세 이상의 이런 고위험군 환자에서 간암 검진으로 토프 초음파와 알파 베타 프로테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개별화해서 좀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CT와 MR을 병행하든지, 또한 기간이 6개월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해서 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프로테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0으로 아주 낮게 잡더라도 센시티비티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높여도 이제 많이 높이게 되면 센시티비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툴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레스 이펙트 마커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 효율이 중요한데, 이게 효율은 이러한 센시티비티도 중요하지만 유병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이 유병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굳이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유병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시행하는 것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는 같이 했는 경우나 소노를 했는 경우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비용 효과적인 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같이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박승우 원장님 케이스인데, 레프트 리버에 하이파이크 강매스가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1cm 급이었고, CT상에서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기억으로 RN으로 그때 진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알파 베타 프로테인을 팔로우하는 중에 계속 올라가서 3개월 후에 라이트 리버 쪽에 이제 새로운 병변을 이제 초음파에서 발견됐고, 할로가 있는 이제 아이소에코익 감기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HCC로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인데, 되게 잘 팔로우해서 잘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HCC가 웰 디퍼렌트 HCC나 DN은 이제 CT로 우리가 이제 진단이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론 알파 프로테인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남은 파트를 하기 때문에 좀 강의가 짧은데 결론은 이제 초음파가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유용한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조기 간세포암의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음파 소견을 이제 숙지하고 있고 초음파의 제한점이나 이제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cm가 넘는 경우에 고위험 간 환자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멘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훌륭하고 저도 앉아서 지식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코멘트는 제일 진단의 영상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에서 튜머 베슬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이게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인지 안 그러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인지 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상의학에서 뭘 하느냐 하면 MRI에 프리모비스트 이거 조영제를 사용합니다. 프리모비스트는 이 이제 정상 리버는 이걸 DN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해가 바일로 익스크리션 되는데 튜머에서는 이 업테이크 된 프리모비스트가 바일 닥터로 익스크리션 하지 못하고 그냥 혈류를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프리모비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이제 웰디프레이 HCC에서는 그 로우 시그널로 나오거든요. 그 프리모비스트 있으면 그 리버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통 주위하고 똑같은 시그널인데 프리모비스트를 HCC는 그쪽에 로우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프리모비스트를 사용하면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 디스플라스 하고 노즐하고 감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급이고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조연제 나오면 좀 더 디스플라스 노즐하고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 감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웰 디프렌시에이트 모더레이트 말고 완전히 더 그 캔서가 되어버리면 이제 뭡니까 심한 캔서에 막 전형적인 또 다이나믹 패턴은 안 보이는데 그거는 워낙 이제 영상 자체로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감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 웰 디프렌시에이트 그 감별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MRI 찍을 때 그 인핸스를 어떻게 결정을 프리모비스트하고 가도리눔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인핸스가 그렇지. 있는데 예. 그 영상의학과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회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 제가 그 공부 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알고리즘에도 보면은 CT 종류가 여러 가지, MR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CT는 한 가지지만 그래서 MR은 이제 조영제에 따라서 다른데 프리모비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OATP1, B1, D3 여기 리셉터가 이제 프리모비스트에 대한 리셉터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 세포에서는 있는데 이제 기능이 되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논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게 정비례로 감소되는 게 아니고 얼리 때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리도 얼리 HCC 디텍션 하는 데는 이제 가도리님보다 더 스페시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떨어지고 이렇게 각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도 있고 내망 세픽에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프린이나 이제 코퍼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조이드 비슷하게 이렇게 코퍼셀 이 HCC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는 조영제도 있고 조영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영제는 요새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MR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에도 보면은 다 MR 한 가지에서 안 나오면은 다른 그 정형적인 소개가 안 나오면 다른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제가 공부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모자이시즘이나
노즐인 노즐 패턴이 결국 그 생기는 주 원인이 좀 정리해 보면 뭐 어떤 걸로 간략하게 세 가지로 근데 이게 이제 기전이 확실한 약간 가설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가설이죠. 가설이라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스타노다 익스텐션 될 때 그 원래 있던 캡슐 일부가 남아서 이제 그 세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관. 원래 한 개 안에 이제 분화도나 이제 그 특징이 다른 세포들이 이제 같이 자라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개가 융합해서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기존에 대한 가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그 1cm 이하의 그 유리 발견됐을 때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1cm 이하라고 리스크는 똑같은 오늘 지난 시간에 거. 아니 그거 아니다. 아까하고 스키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특히 리버 시로시스에서 이제 물론 해마다 이제 많이 HC가 발생하지만 거의 80%가 리버 시로시스 때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한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디스플라스 노듈에서 이제 HCC는 거의 한 30% 정도는 한 3에서 5년 내에 HCC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DN이나 HCC, 특히 또 얼리 HCC도 룰아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해갖고 초파 세팅 주시죠. 최근 걸 수정한 날짜 최근 걸로 바꾸면 어우, 너무 많아가지고. 화물. 그거 있고 그 밑에 초파 이게 세팅 있네 밑에 그거 위에 그 밑에 거 있네.